한국우수 전래동화 9. 용기와 희망이 샘솟는 이야기. 내가 너를 머리에 이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마을에 힘이 무척 센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으라차차차! 그 소녀는 얼마나 힘이 셌던지 쌀 한 가마니를 번쩍 들어올리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가만히 지프로 돗자리를 짜듯이 엮어 만든 곡식 등을 담는 자루. 어느 날 소녀는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냈어요. 마구간, 말을 기르는 곳. 오늘은 장에 가서 쌀을 내다 팔아야겠다. 소녀는 쌀 한 가마니를 번쩍 들어 말 등에 올려놓았어요. 쌀가마니를 등에 진 말은 다리를 휘청거리며 말했어요. 주인님, 너무 무거워. 못 걷겠어요. 이까지 쌀 한 가마니가 뭐가 무겁다고 그래. 자, 어서 가자. 소녀는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재촉했어요. 말고삐,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에 매어서 말을 끄는 줄. 힝, 가기 싫어요, 주인님. 이렇게 무거운 쌀가마니를 지고 갈 수는 없어요. 말은 엉덩이를 빼며 주저앉아 엄살을 피웠어요. 그러자 소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내 주먹 맛을 봐야 가겠단 말이지. 소녀가 주먹을 휙휙 휘두르는 신용을 하자 말은 벌떡 일어나 타박타박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개울이 나왔어요. 이 개울을 건너야만 장에 갈 수 있었지요. 소녀는 속바지를 둘둘 걷어붙이고는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징검다리, 개울 같은 데에 돌덩이나 흙더미 따위를 드문드문 놓아 그것을 디디고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 앞서가던 소녀는 말이 건너오지 않자 말 고삐를 잡아당기며 말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은 내 발에 힘을 잔뜩 주고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라, 이 말이 왜 이래? 소녀는 더욱 세게 고삐를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말도 더욱 힘을 주며 버텼어요. 이 녀석이 해지기 전에 서둘러 장에 갔다 와야 하는데 왜 이래? 소녀는 벌컥 화를 냈어요. 해가 저물건 말건 그건 주인님 사정이죠. 전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말은 먼 산만 바라보며 딴전을 부렸어요. 당장 개울을 건너지 않으면 혼이 날 줄 알아. 소녀의 으름장에도 말은 힝 하고 콧방귀만 뀌었어요. 으름장,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겁을 주는 일. 이렇게 버티는데 주인이라고 별 수 있나? 이젠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 힝. 소녀가 다가오자 말은 자기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오는 줄 알고 좋아서 히히힝 됐어요. 하지만 개울을 건너온 소녀는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말을 통째로 들어올려 머리에 이는 것이었어요. 이 녀석, 내가 오늘 본때를 보여주겠다. 본때, 이렇다 하고 보일 만한 본보기. 힝, 힝, 말 살려! 위로는 무거운 쌀가마에 눌리고 밑으로는 단단한 소녀의 머리에 치받쳐 말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말은 네 발을 버둥거리며 살려달라고 사정했답니다. 주인님, 잘못됐어요. 제발 내려주세요. 네 녀석은 혼줄이 나야 해. 소녀는 말을 인 채 개울을 첨벙첨벙 건너갔어요. 건너편 개울가의 풀밭에서는 소와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히, 살려주세요. 힘센 주인님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말은 비명을 질러댔어요. 무슨 소리지? 말 울음소리 아냐? 살려달라는데. 힘센 주인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군. 소와 말들은 사방을 둘러보며 수군댔어요. 얘들아, 저기 좀 봐. 소 한 마리가 개울 쪽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말을 이고 오는 소녀를 발견한 소와 말들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어머나, 음메, 음메. 세상에, 힝, 힝. 개울을 건너온 소녀는 머리에 이고 있던 말을 털썩 내려놓았어요. 어떠냐? 이래도 계속 말을 안 들을래?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꾀부리지 않고 말 잘 들을게요. 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을 빌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와 말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갔어요. 말은 소녀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갔어요.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말은 목이 몹시 마르고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춤거리기 시작했어요. 소녀가 다시 매서운 눈초리로 소리쳤어요. 내가 또 너를 머리에 이랴? 이랴? 소리에 말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에요, 가요, 간다고요. 말은 소녀보다 더 빠르게 장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 소가 송아지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이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렴. 왜요, 엄마? 쉬거나 게으름을 피우다가도 주인이 이랴 하고 소리치면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말을 들어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말처럼 주인에게 야단을 맞게 되니까. 알았어요, 엄마. 송아지는 엄마 소의 말을 잘 기억해 두었답니다. 그러고는 엄마 소가 되어 새끼를 낳게 되자 그 새끼에게 이랴라는 말의 뜻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로부터 소나 말들은 밭을 갈면서 주인에게 이랴라는 말을 들으면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내가 너를 머리에 이랴. 옛날 옛적 힘센 여자아이와 말 이야기. 내가 너를 머리에 이랴의 이야기의 근원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오랫동안 내려오는 구전이나 민담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아주 오랜 옛날, 사회가 온통 혼란에 빠졌을 때 여자 장사가 태어나면 세상이 망한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힘센 여자아이들을 볼 때마다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어느 한 집안에서 아주 힘센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져 포졸들이 잡으러 오자 아버지는 딸에게 말 한 피를 주며 도망을 가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말이 주인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참다 못한 아이는 말을 머리에 이고 달려가다가 포조를 따돌린 곳에서 말을 땅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혼쭐이 난 말이 처음에는 부지런히 달리는 척했지만 이내 천천히 걸어가자 아이는 말에게 내가 너를 다시 이랴?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말은 천리마라도 된 것처럼 달려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부터 농부들은 말이나 소를 끌 때 이랴, 이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머리에 이랴라는 말이 생기게 된 유래에 대해 우리 조상들이 재미있게 꾸며낸 이야기랍니다.
우리 민족과 친근한 동물 소와 말.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소를 한 집안의 식구로 여기며 무척 아꼈습니다. 소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가축이자 재산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또 오랜 옛날부터 신성한 제물로 인식되어 신을 위한 행사에서 빠지지 않았으며 사만 시대에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소의 발굽으로 점을 치기도 했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기마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말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할 때면 신랑이 백마를 타고 신부집에 가며 꿈에 말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말을 타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것을 중마고우라고 하지요. 옛날에 어린이들이 대나무로 말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타고 놀기도 한 데서 생긴 말입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쟁기, 썰에. 쟁기는 논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소의 목에 얹는 조금 구부러진 둥근 막대로 소의 힘을 받아 끌게 되지요. 오늘날에는 트랙터, 동력 경운기가 보급되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썰에는 논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부수는 데 쓰는 기구입니다. 나무 토막에 6개에서 10개 정도의 끝이 뾰족한 살을 빗살처럼 나란히 받고 위에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앞쪽으로 긴 막대를 내어 소가 끌게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짐승들이 사람에게 길들여지기 전에는 말을 잘 안 들어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힘센 여자아이에게도 말 안 듣는 말이 한 마리 있었지요. 이 말은 말도 잘 안 들으면서 엄살은 또 어찌나 심한지 조금만 무거운 짐을 지르면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느 날 여자아이가 장에 가서 쌀을 팔려고 쌀 한 가마니를 말 등에 실자 말은 무거운 쌀을 싣고 오래 걸어가기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자아이가 주먹을 휘둘러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개울에 이르자 여자아이는 속바지를 둘둘 걷어올리고 말 고삐를 잡아당겼어요. 말은 있는 힘을 다해서 버텼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개울물에 젖고 싶지 않았거든요. 말은 계속 고집을 피우며 개울을 건너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여자아이는 이 말을 어떻게 혼내주었을까요? 퀴즈 1. 말과 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2. 여자아이는 어떻게 개울을 건너갔나요? 3. 말은 개울을 건너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 어미소는 송아지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10. 재치와 지혜를 길러주는 이야기. 당나귀알.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농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농부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착했지만 행동이 느리고 조금 어수룩한 데가 있었어요. 어수룩하다. 하는 짓이나 말이 약삭 빠르지 않고 순진하고 너그러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종종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많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의 아내가 농부에게 배 한 피를 내주며 말했어요. 장에 가서 이 배를 팔아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을 사오세요. 배.
삼실이나 무명실, 명주 따위로 짠 천. 농부는 배 한 피를 등에 메고 터벅터벅 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렸지요. 농부는 시장 구경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장이 끝날 무렵에야 겨우 배를 팔았어요. 이 돈으로 무얼 산담? 농부는 돈을 짤랑짤랑 흔들며 중얼거렸어요. 장사꾼들은 하나 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이런, 서둘러 물건을 사야겠군. 농부는 이곳저곳을 허둥지둥 돌아다니다가 수박 장수 앞에서 걸음을 딱 멈추었어요. 검은 줄이 그어진 이 둥그런 것이 도대체 무엇이오? 농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박 장수에게 물었어요. 농부는 이제까지 수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수박도 모르다니 이런 얼뜨기가 다 있나? 얼뜨기, 다부지지 못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 수박 장수는 속으로 비웃으며 농부를 모른 척했어요. 농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어요. 여보시오, 알처럼 생긴 이게 뭐냐고 묻지 않소. 보면 몰라요. 당나귀 알이지 뭐긴 뭐겠소. 당나귀, 말과의 집짐승으로 몸집이 말보다 작으나 힘이 세고 잘 견디어 부리기에 알맞음. 수박 장수는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소? 당나귀 알이라고요? 그럼 이 알에서 당나귀가 나온단 말이오? 수박 장수는 어이가 없어 얼렁뚱땅 둘러댔어요. 얼렁뚱땅, 슬쩍 엉터리로 어물거려 넘기는 모양.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고 나오듯이 당나귀 알이니 당연히 당나귀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농부는 정말로 그 말을 믿고 말았어요. 농부는 수박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어요. 이 알을 어떻게 해야 당나귀가 나오지요? 이 양반이 정말로 당나귀 알로 믿고 있잖아. 심심하던 참에 잘 됐다. 좀 더 올려줘야지. 수박 장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시치미, 짐짓 알고도 모른 채 하거나 하고도 안 한 채 하는 태도. 이 알을 이불로 싸서 따뜻한 아랫목에 두면 사흘 뒤에 당나귀가 나올 거요. 아랫목, 구두를 놓은 방에서 아궁이 쪽에 가까운 방바닥. 농부는 배를 판 돈으로 당장 수박을 샀어요. 이렇게 귀한 물건을 사다니 정말 운이 좋은걸. 농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의 아내가 수박을 보자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참 이상하게도 생겼네. 농부의 아내도 수박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당나귀 알이요. 농부는 아내에게 당나귀 알을 사게 된 사연을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이불로 당나귀 알을 둘둘 감쌌어요. 여보, 어서 방이 뜨끈뜨끈해지도록 불을 뗍시다. 빨리 당나귀 새끼를 봐야지 않겠소. 아내는 부엌으로 달려가 급히 불을 지폈어요. 히히히, 우리는 곧 부자가 될 거야. 농부 부부는 당나귀 알을 애지중지 살살 다루며 좋아했어요. 애지중지, 매우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김. 뜨끈뜨끈한 방 아랫목에 이불로 싼 수박을 두었으니 그 수박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은 온통 수박 썩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왜 이렇게 지독한 고린내가 나는 거예요?
고린내, 고른 풀냄새와 같은 고약한 냄새. 아내가 코를 쥐고 묻자 농부도 코를 막으며 대답했어요. 당나귀가 나오려면 이 정도의 고생쯤은 참아야 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어요. 어디 당나귀가 나왔나 한번 봅시다. 농부 부부는 수박을 싼 이불을 들추어 보았어요. 물론 수박은 모두 골아 있었지요. 골타, 속이 썩어서 상하다. 아가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농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당나귀 알이 왜 썩었을까? 불을 너무 떼서 그런가? 얼른 갖다 버려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내는 속이 상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농부는 당나귀 알을 가져다가 덤불 속으로 휙 하고 던져버렸어요. 덤불, 엉클어진 얕은 숲을. 그 순간 덤불 속에서 새끼 당나귀 한 마리가 히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오지 않겠어요? 당나귀다! 새끼 당나귀가 나왔다! 농부는 환호성을 지르며 당나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소? 알에서 당나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소. 농부는 아내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의기양양. 바라던 대로 되어 아주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사실 그 당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뒤늦게 당나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진짜 주인이 이 동네 저 동네로 당나귀를 찾아다녔어요. 혹시 우리 당나귀를 보았나요?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내저었지요. 도대체 이놈의 당나귀가 어디로 간 거야? 그때 힝 하고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당나귀 알을 산 농부네 집 마당에서 나는 소리였지요. 아니, 우리 집 당나귀가 왜 저기 있지? 당나귀 주인은 자신을 알아보는 당나귀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여보시오, 아무도 없소? 누가 나를 찾소? 농부가 방에서 엉거주춤 나오자 당나귀 주인이 다짜고짜 화부터 냈어요. 엉거주춤, 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자세로 주춤거리는 모양. 어서 내 당나귀를 내놓으시오. 남의 당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고 가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 당나귀는 내가 장에서 돈 주고 산 당나귀 알에서 나온 것이요. 농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기가 막힌 당나귀 주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물었어요. 이 당나귀가 우리 집 당나귀가 낳은 당나귀일까요? 아니면 당나귀 알에서 깨어난 당나귀일까요? 사람들은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알에서 나오는 당나귀가 어디 있어? 당나귀 주인은 씩씩거리며 당나귀를 끌고 가버렸어요. 농부는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몹시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구나. 물정, 세상의 이러저러한 실정이나 형편. 그 뒤로 농부는 세상 일을 하나씩 배우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당나귀알. 옛날 옛적 어리석은 농부와 당나귀알 이야기. 당나귀알은 어수룩한 농부가 수박 장수에게 속아 넘어가 수박을 당나귀알로 잘못 알고 소중하게 품는다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농부를 속인 수박 장수의 행동도 괘씸하지만
속임수에 단박 넘어가 수박을 소중하게 아랫목에 모셔둔 농부의 모습이 더욱 우스꽝스럽고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썩은 수박을 버린 곳에서 새끼 당나귀가 뛰어나왔지 뭐예요. 어리석은 농부는 이것을 보고 당나귀가 알에서 나왔다고 굳게 믿고 맙니다. 하지만 진짜 당나귀 주인이 나타나고 가난한 농부 부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사지요. 그 뒤 농부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짧은 경험과 얕은 지식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하는 것이 더 큰 부끄러움을 낳고 비웃음만 사게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얻도록 하세요. 그럼 지식이 쌓이면서 하나둘씩 늘어가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끌벅적 구수한 시골 장터. 오늘날에는 필요한 물건을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장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지금도 시골에는 장이 열리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장날이 되면 사람들은 직접 키운 곡식이나 채소, 가축을 내다 팔거나 필요한 물건으로 바꾸고 다른 장사꾼들에게 다른 고장의 특산물을 사기도 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재미있고 신기한 가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을 파는 옹기전, 소를 파는 우시장,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파는 어물전, 쌀을 파는 싸전, 각종 연장을 파는 대장간 등이 있었지요. 그 밖에 씨름, 줄다리기, 윷놀이, 남사당패놀이, 줄타기 등 갖가지 신나는 민속놀이가 벌어지곤 해서 장터는 항상 활기가 넘쳐 흘렀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온돌. 이 이야기의 주인공 농부는 수박을 방 아랫목에 놓아두고 아궁이에 불을 뗍니다. 옛날에는 온돌이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난방장치가 있었어요. 온돌은 평평한 구들장을 놓고 그 위에 흙을 발라 만들었습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떼면 그 뜨거워진 공기가 구들장 밑을 지나가면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연기는 굴뚝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한번 구들장이 뜨거워지면 오랫동안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 주었답니다. 옛사람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지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지핀 불씨는 화로에 담아놓고 타고 남은 재를 잘 다독거려서 오랫동안 꺼지지 않도록 했답니다. 착하고 정직했지만 조금 어수룩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검은 줄이 쭉쭉 그어져 있는 크고 둥근 수박을 보게 되었어요. 농부가 그게 뭐냐고 묻자 귀찮아진 수박 장수는 당나귀 알이라고 대답했어요. 농부는 수박이 진짜 당나귀 알인 줄 알고 소중하게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는 이불로 싸서 뜨거운 방 아랫목에 잘 두었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나귀 알이라고 했는데 당나귀는 나오지 않고 고약한 냄새만 나는 거예요. 농부는 다 골아버린 수박을 덤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때마침 당나귀 알이 수풀 속에 떨어지자마자 그 속에서 새끼 당나귀가 뛰쳐나오지 뭐예요. 농부는 당나귀 알에서 당나귀가 나왔다고 기뻐하며 새끼 당나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당나귀는 정말 당나귀 알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퀴즈 1. 당나귀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2. 수박을 당나귀 알이라고 말한 수박 장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3. 농부는 왜 당나귀가 알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나요? 4.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